퇴근길 핸드폰 알림이 울립니다. 오늘은 왠지 보고 싶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뜁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회사 동료 혹은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일 뿐이죠. 그때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륜을 단순히 나쁜 짓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외로움과 인정욕구, 그리고 자극과 도파민 또는 자기기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그 길로 밀어넣습니다. 오늘은 그 금지된 감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불륜이라는 금단의 감정에 빠지는가?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불륜은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은 사랑이 식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결혼과 육아, 회사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은 어느새 역할로만 살아갑니다. 남편 혹은 아내, 그리고 부모 혹은 가장,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봐줍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불을 지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존재감의 회복 욕구입니다. 불륜은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빠지는 겁니다. 금지된 관계에 끌리는 이유.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합니다. 특히 금지된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금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입니다. 불륜은 이 뇌의 구조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몰래 만나는 긴장감, 들키면 안 된다는 위험, 이 모든 게 도파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즉, 불륜의 쾌감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의 쾌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느끼는 짜릿한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불륜은 중독되는 겁니다. 처음엔 단 한 번의 유혹이었지만 그 감정이 주는 자극은 뇌의 쾌락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기억을 반복하려 합니다. 한 번 불륜을 한 사람은 다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불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짚습니다. 불륜은 죄가 아니라 학습된 쾌락의 패턴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심리. 불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를까요?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를 만듭니다. 나도 힘들었으니까. 배우자는 나를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쯤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이건 인지 부조화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과 충돌할 때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합리화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 말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위안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합리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감정을 잃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던 사람이 나중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불륜은 그때부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시스템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불륜의 이유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불륜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매력 있는 남자야.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확인 욕구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무너진 존재감, 그걸 다시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죠. 반면 여자는 정서적인 이유로 불륜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요. 남편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성에게 불륜은 정서적 연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그 출발선은 같죠. 나는 사랑받고 싶다. 불륜은 결국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 욕구의 문제입니다. 불륜은 반복된다. 불륜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그것을 쾌감으로 학습했기 때문이죠. 한 번 느낀 짜릿함은 기억된 쾌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라질 때 뇌는 같은 자극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걸 감정의 조건화라고 합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음악과 그 사람의 말투가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났는데도 비슷한 상황만 오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중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자극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겁니다. 불륜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빠진다는 것.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젠 나 자신이 싫어요. 불륜은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남을 속이는 건 쉽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처음엔 달콤했지만 나중엔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웠나?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불륜은 타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선택입니다. 불륜 후의 관계. 불륜이 끝난 뒤의 관계는 두 가지뿐입니다. 끝내거나 견디거나. 하지만 대부분은 견디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끝내는 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가 겉으로는 함께 살지만 실제로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후에도 함께하는 부부는 많습니다. 그중 절반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쇼윈도 관계입니다. 용서란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리셋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관계를 세워야만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냥 유지라는 이름의 무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륜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새로움, 자극, 설렘. 이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그 본능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욕망을 선택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욕망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건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불륜의 본질은 사랑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건 결핍과 자극, 그리고 자기 확인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감정 혹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계에 중독되면 당신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관계를 해부하는 곳, 관계 중독입니다. 감사합니다.